안녕하세요. 블록체인 강의의 강철입니다. 이제 곧 이더리움이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를 단행할 예정이라서 지금 금액이 좀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더리움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이제 하드포크와 소프트포크의 개념과 차이점 등을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누구나 들어봤을 하드포크와 소프트포크, 그다음에 대다수의 분들이 암호화폐 기술력에 대해서 분석은 하지 못하더라도 하드포크가 있을 경우 이제 금액이 오르거나 내리는 현상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블로그나 강의를 보면 하드포크는 뭐 빡센 패치라고 하거나 소프트포크는 약한 패치라는 식으로 알려드리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하드포크도 종류가 있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포크를 수행하게 되는데, 우선 포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우선 이 모양을 봤을 때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블록체인이 갈라지면서 두 개로 나뉘어지는 모습이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일단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는데, 이 모습이 우리가 먹고 있는 그 식사를 할 때 쓰는 그 포크랑 유사해서 이제 포크라고 불리게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 다른 그림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비트코인 캐시 같은 걸로 이제 분리가 됐었을 때의 모습인데, 이것처럼 이제 체인이 뭔가 이제 분리가 되는 모습이 이렇게 먹는 포크랑 유사해서 포크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사실 블록체인이 소프트 포크만 있었다고 한다면 포크라는 용어를 절대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면은 소프트 포크는 이전 그림처럼 체인이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휴대폰에서 어떤 게임을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어느 날 대규모 패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는 설레겠죠. 일상 똑같은 놈들만 막 패고 있는데 뭐 대규모 패치를 한다고 하니까요. 패치날 게임을 실행하니까 별도의 앱을 다시 깔지 않고 그냥 그 게임 플랫폼 안에서 데이터를 전송받고 바로 패치가 이루어지고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이거는 좀 소프트 포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설계가 좀 제대로 되어져서 그 구조 안에서 약간의 손을 봐주는 상황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소프트 포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드 포크는 어떤 것이냐? 방금 사례는 이제 게임을 다시 깔지 않고 게임 안에서 뭔가 패치 데이터를 계속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즉 이러한 일들을 예상하고 내부적인 알고리즘을 약간 수정하는 것만으로 된 건데, 만약에 기존에 있던 앱들을 다 삭제하고 다시 깔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하드포크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게 좀 소스 같은 것을 사례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블록체인에 위와 같은 장부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송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고 메모가 있고 증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장부의 구조인데, 어느 날 이제 증인이라는 게 만약에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만약에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면 사실 저 부분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두고 이제 개발자들끼리 저걸 없애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만약에 토론을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나 이제 저걸 없애는 것 때문에 이제 하드포크를 하는 것은 사실 너무 리스크가 클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불만이 많을 수 있겠죠. 뭐 그것 때문에 하드포크를 하느냐라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끼리 일단은 장부를 냅두고 증인에 대한 별도의 처리만 하지 말자라는 것으로 합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즉 기록 같은 경우는 하거나 말거나 일단 이 공간에 있지만 이 공간을 이 공간을 위해서 뭔가 연산을 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알고리즘이 패치가 되면은 이게 소프트 포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뭐 증인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아서 내부 알고리즘이 바뀌어서 뭐 트랜지션 처리가 올라갈 수도 있게 됩니다. 공적으로 말해서 이러한 소프트 포크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현재 블록들이 그대로 있지만 성능이 좋아지는 것이죠. 이럴 경우 우리는 소프트 포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고길동한테 1,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현재는. 그래서 증인을 이렇게 불렀는데, 이렇게 뭔가 이제 알고리즘 연산해봤는데, 사실 이게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만약에 깨닫게 돼요. 현재 알고리즘 자체가 증인이 없어도 충분히 뭔가 합의를 볼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이걸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증인을 제거하는 알고리즘을 넣으니까 트랜지션 처리가 몇 배 이상 빨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체인을 그대로 냅두면서 무언가 성능이 좋아지는 대표적인 소프트 포크는 비트코인에서 세그윗 패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그윗 같은 경우가 기존의 체인을 냅둔 상태에서 뭔가 이제 성능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럼 지금부터 하드 포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처럼 소프트 포크는 사실 포크 모양이 아니죠. 그냥 계속 같은 체인이 그대로 가는 것이고, 이거를 연산하는 어떠한 놈이 성능이 좋아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소프트 포크는 사실 포크라는 용어가 필요 없을 것이고, 하드 포크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소프트 포크라는 명칭이 나온 건데, 소프트 포크는 이와 같이 체인이 두 개가 분리가 되는 것을 말을 하죠. 첫 번째 사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드포크의 하나의 사례입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블록체인에 뭐 검증하는 증인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는데, 만약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증인 방식을 반대로 넣어야 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를 할 때는 증인이라는 방식을 넣지 않았는데 막 보안상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리 패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장부 자체가 기존에 증인이라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야 돼서 이걸 위해서 이제 패치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것처럼 새로운 체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공간으로는 이거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하드포크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블록 크기의 확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이제 블록체인이 너무 인기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막 그 사람들이 막 거래를 엄청 많이 활발하게 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한 초당 뭐 1,000건 정도 처리할 수 있게 설계를 해놨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갑자기 10,000건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블록 자체가 너무 작으니까 이 블록 크기를 뭐 10배, 20배 이렇게 크기를 올려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공간을 늘려야 되는, 그런 물리적으로 공간을 늘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사 같은 개념인 거죠. 즉 짐이 너무 많은데 현재 살 수 있는 곳에서 짐을 넣을 수가 없으면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드포크를 할 수 있고,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해커가 만약에 어떤 체인을 공격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장부 같은 것들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 이제 개발진들이나 재단이 그 현재 체인을 중지시키고, 해커가 뭔가 뭐 장부를 조작했다고 하는 부분들을 뭐 클리어해서 없앨 수가 있겠죠. 근데 블록체인은 그 장부를 조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블록체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하드포크를 통해서 새로운 장부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방금 전처럼 이제 해커가 아무튼 간에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뭔가 패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부도 뭔가 클리어를 하고 같이 겸사겸사 51% 같은 공격에 취약한 구조를 패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러니까 재단과 다른 방향성 때문에 현재 체인을 이용해서 새로운 코인을 만들고 싶을 경우도 하드포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설명한 방식은 기존의 체인이 휴지 조각이 되는 모습이지만, 지금 설명하는 것은 이제 주체가 재단이 아니라 제3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케이스에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캐시도 비슷한 케이스로 비트코인에서 벗어난 하드포크지만, 아무튼 간에
이익 집단이 뭔가 서로 대립됐었죠. 최근에는 비트코인 캐시가 또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과 그 다음에 비트코인 캐시 ABC로 나뉘어져 가지고 이렇게 하드포크가 된 케이스도 이러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케이스는 이제 로드맵에 있는 대로 진행하는 사례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이더리움이 이렇게 뭔가 프론티어, 홈스테드, 메트로폴리스, 세레니티 같은 이렇게 네 가지 단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하드포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미리 이렇게 설계를 한 거죠,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은 이제 새마을 운동 때 막 70년대 그때는 그 새마을 운동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고요. 그쵸? 근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 나라에서 새마을 운동 같은 거 한다면은 먹히겠습니까? 즉, 당시에는 필요한 방법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프론티어라고 하는 이 황무지 상태에 있었을 때 쓰이는 그런 기법이 필요했을 테고요. 그 다음에 홈스테드 같이 뭔가 이제 생태계를 이제 구축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그런 알고리즘들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대중화된 시기 때 만들어져야 될 이런 메트로폴리스 같은 알고리즘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에는 여기까지 다 이루어지면은 이제 안정화 단계에서 뭔가 패치를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로드맵대로 가는 포크가 있는데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하드 포크이며,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투기성이 강하지만 이런 경우는 이제 기술이 발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시장의 입장에서 되게 매우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곧 있을 이더리움 하드포크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지금까지 소프트 포크와 하드 포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하드 포크는 로드맵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수행이 되는 것은 좀 뭔가 현재 설계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드 포크나 소프트 포크를 너무 자주 수정을 하는 것도 사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는 설계를 미리 제대로 하지 않았고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했다는 말과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좋지 않은 모습일 수 있고요. 아무튼 이제 16일에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를 단행할 것인데, 과연 이더리움의 상승으로 인해서 다시 ICO 붐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성능이 개선이 됐었을 때 만약에 되게 좋아진다고 한다면 정말 ICO 붐이 다시 또 일어날 수 있겠죠. 콘스탄티노플은 관련해서는 어떤 포크를 수행하는 것인지 또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좀 더 자세히 조사해서 이번 주 내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블록체인 강의 강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